질문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섣불리 한 질문이 상대방에게 모욕을,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모르면 그건 관계를 훼손하는 무식한 행동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남의 일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에 무례한 질문을 아무렇게나 내뱉는데요. 당신은 잘 모르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조심스러운 말하기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은 역시 우리 회사가 최고죠? 아시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경험과 생각을 무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의 스마트폰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로 예를 들어보면 아메이는 역시 생필품 회사라서 최고죠?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은 그게 왜 좋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필품은 우리 회사가 친환경 제품이라서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예시로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말이 있는데 일부러 승진을 미루는 거야? 뭐 같은 경우 그리고 아직도 신혼이야. 왜 아기를 안 가졌어? 그리고 남자친구 있어? 결혼을 안 해. 보통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의 없는 질문은 관계를 죽이는 말하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3장은 나는 일보다 말투를 먼저 배우기로 했다에서는 설득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설득의 과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백병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로의 감정까지 다뤄야 하는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즉 설득은 논리보다 심리적으로 감정을 자극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설득의 과정은 길어서는 안 되고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완료가 되어야 대화 당사자들도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했을 때 말투를 보면은 왜? 왜가 있죠. 왜는 상대방의 저항 그 자체를 부정하는 대화 자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죠? 라는 이제 왜 방식이 있고 왜 물음표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화 자세는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윽박지르는 왜만 썼다면 당신은 인기 없음을 인증하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사장에서는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1초 만에 좋은 사람이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외워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힘 추경사라고 있는데 고는 고마워요. 이 짧은 말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고 힘내세요는 이 짧은 말에서 없던 힘도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축하해요는 이 짧은 말로부터 행복이 넘치게 되고 용서하세요. 이 짧은 말에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러 가서 안 해놔마 자꾸 첫째 내 기다려 들어와. 김선아 리더님, 음소거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사랑해요인데요. 이 짧은 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단순하다고 하는데 1초 만에 기뻐하기도 하고 1초 만에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지면 1초면 충분하다 하거든요. 그러니 늘 기억하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우리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책에서 대화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고 짧게 하면서 고힘 충용사. 네, 저도 이거 잘 외우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품 감동 사례 유효주 리더님의 스위치온 사례 60대 분 소비자부 사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유호주입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보입니다. 아, 저한테, 잠깐만요. 저한테 화면이 안 보여서. 어, 뭐 어떻게 확인을 하지? 화면 보이나요?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예, 저한테 지금 화면이 안 떠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해요. 음. 우선 해보겠습니다. 예, 66세 여성의 스위치온 사례를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분의 사례를 발표를 하냐면, 그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스위치온이 고강도 인터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날씨도 그때 제가 했던 계절이 12월 겨울에 추운 계절이라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스위치온을 해서 다이어트가 된 상황을 보고 이제 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권해드렸는데, 이분이 뭐 키는 151이니까 거의 152 정도 되고 64kg 되게 과체중이에요. 밥을 많이 드시는 식단을 하시고 인바디를 보니까 몸통이 큰 뱃살이 많은 전형적인 그냥 이렇게 거미형 체형이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나 제가 스위치온을 디톡스보다는 스위치온을 추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예. 이분이 최종적으로는 체중은 4kg가 빠지셨어요. 체지방이 근데 3.5kg가 빠지시고, 운동이 거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3.5kg가 빠지고, 근육이 0.5kg가 빠졌는데, 제가 이분한테 들어갔던 식단이, 지금, 아니, 스위치온 프로그램은 보이나요, 혹시? 넘어갔나요? 네, 예, 넘어갔습니다. 예, 예. 스위치온 사주 저희 뉴트리라이트로 넣은 게, 보통 박영호 박사님 스위치온 그 프로그램에는 영양제가 종합 비타민 무기질이랑 칼슘이랑 유산균 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몇 개가 안 들어가, 이렇게 프로틴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거의 디톡스 수준의 영양제를 넣고 프로틴을 대용량을 넣고 해서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온이랑 디톡스를 섞은 거죠.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운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사가 잘 되는 위주로 영양제를 제가 넣었고 제가 발표하고 싶은 그 내용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뭐 드시면 안 돼요, 뭐 드시면 안 돼요 하고 알려드리는 걸 좀 이렇게 잘 못 지키실 것 같아서 요렇게 주차별로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거든요. 식단을 어떻게 하시면 좋고 뭘 안 드시면 좋고 뭘 드시면 요 주차에는 뭘 드시면 좋고 하면서 제가 이걸 4주차로 만들어서 1주, 2주, 3주, 4주를 차팅을 잡았어요. 왜냐면 1주차에 식단을 드려야 되는 제가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고 찾아가서 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쉐이크는 어떻게 드셔야 되고, 물 몇 미리에 제가 적어간 표를 보고, 어떻게 아침, 저녁, 점심을 구성을 하면 좋은지, 뭘 드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려사항까지도 밑에 표에 적어서 이렇게 크게 싱크대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보고 인지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차팅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 표를 전해드리는 날에는 제가 물 대몬도 하고, 프로틴 대몬도 하고, 영양제 대몬들을 다 하면서 차팅을 한 결과, 어, 표를 보고 하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서 좋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4주, 단식 기간도 4주 차에 3일이 들어가는데 단식 기간도 너무 잘 지켜주시고 해서 운동은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하는 상황이고 집이 11층이라 그냥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에 2번 정도 하는 정도밖에 못 하셨는데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영양제도 아까 앞에처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소분을 해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게 이분이 뭔가 다른 액션을 더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많은 연구와 궁리를 안 하셔도 되게 제가 그냥 까드시고 뭐 타드시고 하는 걸로만 하게 되게 제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식단도 이렇게 어떻게 먹었다라는 거 점심 드시는 거 식단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저랑 공유를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우려했던 게 운동이 안 들어가서 이게 살이 빠질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어, 체중이 4kg 정도 빠진 와중에 체지방이 3kg 이상이 빠져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오시면 옷을 니트를 쫙 달라붙는 거를 입고 새로 사서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12월에 끝났는데 지금 2월까지 요 식단을 뭐 그대로 지키진 않으시지만 제가 드린 표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다 하고 긍정적인 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한 번 더 요 프로그램 그대로 해서 스위치온을 한 번 더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연세 있으셔서 운동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잘 하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식단대로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체지방이 3kg 이상이 빠지는 효과를 본 사례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관리를 잘 하시네요. 완전 맞춤형으로. 소비자, 만약에 소비자였다면 리드님께 케어를 받고 싶네요. 네, 어, 끝까지 이분 건강해지시고 잘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60대라도 빠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좋은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데모이군요. 다음에 데모는 이상철 리더님 스파이크 디펜스 향균 코팅 데모인데 정말 이것도 데모이 되는가 저도 순간 놀랬거든요. 어떻게 데모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상철 리더님 발표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상철입니다. 자료 공유할게요. 제가 그 사이트에 그 자료 그거 올려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일단은 그거 하면 되고 화면은 일단 제가 일단 그거 발표 일단 보여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제 거 화면 스파이크 항균 코팅 되는 거 제품 보이세요? 밑으로,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거 화면 사회자님, 각도가 안 보여. 이거 보여요? 잠깐만요. 사회자님, 네, 아니, 사회자님, 지금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 사회자님이 중간중간에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제품 네, 제 거 보이세요? 아니 각도가 위에만 보입니다. 스파이크 항균 코팅 제가 제품 잡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카메라 잡히는 머리만 보입니다. 제품 머리만 이거 보이세요? 이게 전체가 안 보이고 윗부분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카메라가 네. 어떻게 보여요? 조금 요 정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통 지금 애들 성장하는 애들이나 뭐 이렇게 지금 제품 같은 거 장난감이나 신발이나 뭐 옷 같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대물려 받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저는 요새 보니까 당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뭐 1,0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 못지않게 당근이나 뭐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물려받는 물건 이렇게 많잖아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 애들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은 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장난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려받다 보면 그냥 좀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거기서 청소를 했거나 뭐 해도 물려 이렇게 새로 산 거도 어떤지 뭔가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수입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찝찝함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보통 이렇게 물려받으면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묻혀져 있거나 뭐 이런 노란 뭐 이런 이물질 같은 게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 보통 우리 에로시 같은 걸로 있잖아요. 잠시만요. 리딩 카메라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조금만 더 밑으로.
잠시만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물질이 만약에 이게 이물질이라고 보통 받은 거 이렇게 가정하면 보통 저는 저 주택용 LC 연마 세정제를 많이 쓰거든요. 아니 소프트 이걸로 보통 이거나 아니면은 LC 다목적 세제로 한번 이렇게 보통 많이 물때 닦아주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이물질을 하면 노란 때 같은지 뭐 사인펜 같은 거 묻혀주고 이렇게 이제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닦아주면 보통 이렇게 지거든요.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저는 막 균이라는 이런 찝찝한 게 있잖아요. 엄마들 물론 저는 아빠지만 나름대로 좀 그 찝찝함을 이렇게 그전에는 보통 그렇게 하고 물티슈로 닦거나 뭐 아니면 지금 또 뭐 타사 종군당에서 나온 건데 바이오 가드라고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우리 거하고 비슷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물티슈처럼 생겼거든요. 제가 나중에 링크로 한 개 더 보내드릴게요. 굳이 그 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문한다고. 그래,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게 뽑아쓰는 형식이거든요. 그 전에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그 찝찝함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플라스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괜찮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보통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사형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분사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진 상태에서 이게 마름을 이렇게 싹 닦아주고 이렇게 한번 건조해시키면 이게 30일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른 타사 거하고 제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타사 거 같은 경우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뭐 그 100ml 티슈용으로 이게 뽑아 쓰는데 그게 지속일이 7일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거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배 곱하기 4배 정도의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항균력하고 살균력은 되는데 항바이러스에 대한 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아메이가 제품이 타사하고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항상 그 기준치에 되는 그거밖에 딱 이렇게 보통 타사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 딱 그 기준에 안 걸릴 정도밖에 안 돼. 그 곰팡이 세균력 하면은 지금 보통 타사가 같은 경우는 지금 12종 그리고 그 스파이크 우리 거는 그 18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그 곰팡이 세균에 대한 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테스트 보면 뭐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거 6가지 뭐 급성성, 구독성, 경피독성, 뭐 급성, 독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피부 해가지고 이게 한국건설생활연구원 KC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종군당에서도 받은 게 산무 해가지고 락스 성분, CMIT, 눈 피부 완료 테스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타사건은 그냥 플라스틱이나 마른 물질 이런밖에 안 돼. 우리는 보면 그 사용 범위가 되게 엄청 넓어요. 전자기기로 침구류, 세탁기, 뭐 그리고 이거 패브릭, 그러니까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인증 기간이 보통 보면은 보통 그 거기서 종군당에서는 뭐 환경시험연구원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 거는 그러니까 독일 더마 테스트 그 엑셀런트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게 1978년 독일 최초의 피부과학연구소인데 유럽 내 최고 기술가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메이는 뭔가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메이 제품이 고마운 점이 제가 따로 검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항상 뭔가 검증을 더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터지면 디타이 뭐 스페어 타이어가 있듯이 항상 그 스페어 타이어를 다른 그 검증 교차 검증이라죠. 그거를 항상 아메이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유효기간이 다른 타사는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스파이크는 우리가 아메리카는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용 기간도 2년 길고 그리고 지속 유지중도 4배가 기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럼 이 가격대를 같은 가격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저기 네이버에 보니까 가격이 15,000원 50% 할인이잖아. 그래 해도 일단은 지속력으로 생각하면 곱하기 4배의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원래라면 가격이 업체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또 뭐고 유효 기간이 또 2배 길잖아. 그럼 또 곱하기 2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 가격대에 비해서 이걸 보니까 2년 동안은 진짜 뭔가 뭐 누군가 이렇게 이게 당근인가 뭐 물려받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제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그거는 자료는 제가 그 도표 엑셀 파일로 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아메이 제품은 그냥 믿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 저는 청소할 때, 어,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싱크대 안에 그걸 뿌리고 사용하면 좀 곰팡이가 좀 덜 생기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렇게만 사용하는데 이런 제품에도 향균 코팅 하듯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강의인데요. 어제 뜨거웠던 스프링 컨벤션에서 있었던 마이크로바이옴 비전을 신한희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어제 저는 그 스프링 컨벤션이라는 행사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지역이 굉장히 멀기도 하고, 멀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 인천공항 갈 때 항상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참 편하게 다녀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소감은 뭐였냐면, 내 말에 어떤 힘이 실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감동, 감성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힘이 실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김건희 리더님, 그 OM도 있었고, 또 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우리 W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하지만 그냥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어제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그 행사장에서 봤던 내용에 비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첫 번째 게스트 스피치를 하러 나오신 분이 지요셉 대표인데요. 이분이 이제 11월 달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장을 해서 주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태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뉴스를 가끔씩 보는데 그게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우리가 과거에 벌써 들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식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힘인들이 있나? 왜 한목이 다 안 밝힐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강의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 박경철 의사, 시골 의사 박경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 어, 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겪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산 일을 하고 있고 컴퓨터 관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W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제가 요 단톡방에서 가장 먼저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썼을 거고,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썼을 거고, 메일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 의사 반격철은 60, 64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분이고, 학교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분이 이제 64년생이니까 학교를 아마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대 의대가 84년부터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시골 의사를 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www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의 주소창을 이야기하는 월드 와이드 웹이란 겁니다. 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 네이버나 다임이나 구글 같은 것들이 되겠죠. 또 휴대폰의 피처폰,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보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도 저한테는 그런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시골에서 박경철이, 친구, 박경철이 친구의 초대로, 이재용이란 다음 창업자죠.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때 갔을 때, MBA를 졸업하고 백수인 친구, 한이식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세 명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어, 그 연세대에서 전산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에서 이제 그 관련 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 앞으로는 WWW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때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나 자세라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했던 분은 굉장히 미안해했고 시골에서 박경철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근데 여기 한이식이라는 분은 이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친구한테 5만 원을 빌려서 서울까지 따라가서 이제 이분이 뭐냐면 한국 최초의 웹메일 무료 웹메일을 한 분이 됩니다. 이후에 이분은 이 회사를 팔아서 지금 강남에 큰 빌딩을 가지고 몇 개의 벤처 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박경철이 생각했던 것은 똑같은 것들을 느끼고 보고 했는데 와 나는 W를 찾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이후에 병원에서 지급됐던 왼쪽 편에 큰 도끼 같은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 휴대폰을, 그러니까 휴대폰이죠. 이걸 병원에서 받고 이걸 들고 친구들랑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같은 의사 친구들이 야, 그거 뭐 그런 거 쓸 필요가 있냐. 지금 삐삐가 다 잘 되고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걸 듣고 이상이 내가 몇 년 전에 느꼈던 그 WW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이분은 한국이동통신의 장내 주식을 모으기 시작해서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어제 그 강의의 그 미팅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WW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그냥 동네 친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빌 게이츠라든가 베프 베조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얘기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챙겨봐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주변에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한 100명한테 이야기하면 한 명 정도가 알고 있는 정도고, 그거를 알아먹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직까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W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W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지요셉 대표는 그 미래의 바이오 핵심은 제약이 아닌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제약회사들은 성장률이 4.1% 정도 되지만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9.9%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것들이 더 커졌잖아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삶의 질과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83%가 노인 빈곤을 앓고 있다 그러고요.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5명 중에서 6명이 앉아있다면 분명히 3명은 80대, 70대에 노년에 폐지를 죽고 있을 거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항이 되는 거죠. 너무나 작은 연금,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노년에, 노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을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년 인구를 제외하고는 10등 밖이래요. 그래서 노년 인구들이 워낙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살로 그래서 1등이 됐다고 해요. 어, 그 정도로 노년의 삶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이죠. 어제 최한웅 리더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
그러니까 파이저가 클까요? 아메이 클까요? 어제 내 강의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리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은 파이저라는 회사가 훨씬 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챗GPT 찾아보니까 92조 정도 된다고 해요. 당연히 아메이보다는 훨씬 더 큰 기업이고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죠. 그런데 어제 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돌아가서 이마트가 클까요? 쿠팡이 클까요? 물었다면 5년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이마트가 훨씬 더 큰 마켓이었죠. 그리고 10년 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유튜브가 클까요? MBC가 클까요?로 물었다면 10년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MBC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화이자가 클까요? 아메이가 클까요? 했을 때 아메이가 크지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파이저 회사는 그 제약회사잖아요. 그래서 질병 구간에 들어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건강과 반건강 상태인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아메이가 더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HA 그, 그 마이크로바이옴 샘플 우리가 똥을 구하긴 하지만 사실 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똥 속에 있는 미생물의 그 분포를 알기 위해서 샘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3만 개 정도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이 거쳐서 7천 개 정도 매년 수십억의 돈을 정부 지원금을 처리를 하고 있지만 7천 개 정도가 보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이랩 바이 유출라이트는 단 2년 정도, 2년이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 7만 3천 건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AI 알고리즘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효세 대표는 이번 달 동안에 4천 개가 생겼대요. 4천 개 정도의 샘플이 생겼대요. 이 정도라면 거의 한국이나 미국에서 10년에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한 달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보적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죠. 제가 최근에 일본이나 미국에 곧 오픈한다는 그런 뉴스라든가 유튜브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 축적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지겠죠.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들어온다면 거의 뭐 천문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쌓일 수 있고 이 데이터는 결국은 헬스케어의 선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김건희 리더님 강의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2000년 초반에 게놈 지도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에서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전자가 분석이 되면 인간의 질병이 거의 대부분들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게놈이 나왔지만 인간의 그 질병에 대한 것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환경 생활 습관이 유전자에 작용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메이는 2014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물, 공기, 그리고 뭐 비타민 제품, 세제 이런 것들이 생활 환경 습관이 결국은 사람들의 건강에 핵심적인 부분을 할 거라는 걸 가정하에 엄청나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전자, 동일한 생활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상태라든가 수명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메이는 그 나머지 한 개의 고리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2017년 이때쯤부터 한국 그 아메이는 뭘 했냐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은 나머지 어떤 열쇠라는 세 번째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다 모여서, 모든 질병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데이터는 어제 강의 끝무리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게 2년 정도 전의 데이터래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아메이라는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선두 기업이라고 지표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아메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실제 아메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어메이징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2조와 200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아메이가 2조 시장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요셉 대표는 그러니까 화이자가 어제 강의성에서는 200조 정도의 매출이 있대요. 아마 글로벌하게 그렇게 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10년이 지나면 아메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제약회사 1등인 화이자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도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메이란 뉴트라이트가 화이자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설레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물지도예요. 저는 요즘 이런 걸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뉴트라이트, 그의 모든 제품, 그리고 모든 솔루션, 그리고 이글 드림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보물지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물지도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이 이 보물지도를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몰라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보물지도를 공유하고 같이 찾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짜 내가 이 보물지도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이 보물지도를 찾으러 갈 소중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준 것들이 선물이 아닐까? 내 인생의 선물로 다가왔지만, 그분들한테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어제 그 컨벤션을 가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돌아온 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뭐는 많은 생각을 하고 했었고, 순간순간 감동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분한테 사업 설명을 했고,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은 과거에 20년 전에 뉴트라이트 농장을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차여차 사정을 통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었고, 언젠가 난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스폰서와 좋은 팀을 만나게 되면 꼭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좋은 스폰서가 되어드리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또 이글 드림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제 미팅은 저한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실어주는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팅 속에서 전반적인 여러 감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물지도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 힘이 어떻게 보면 내 사업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헬스케어, 이제, 아메이와 함께 쭉 나가도록 우리가 보물지도를 잘 안내해서 함께하는 좋은 선물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뜨거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게, 어제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 스프링 컨벤션 생생 현장 감동 애프터를 할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상훈 리더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아유,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뜨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하인 리더님처럼 이렇게 뭔가 정리가 좀 안 되는 좀 미묘한 그 감정들의 어떤 열정에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 우선, 어제 있었던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제 나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 현장이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 컨벤션 센터고 행사장 자체가 이때까지 저희들이 어떤 큰 행사를 가봤지만 최고의 어떤 행사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서 제가 내내 느꼈던 게 2019년도에 아미 60주년을 행사할 때 미국에서 행사장이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구장 형식의 행사장이었고 중앙에 무대가 있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실내 체육관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좌석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1층에서는 바로 무대를 볼 수 있는 조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2층, 3층은 바로 앞에 화면이 큰 화면, 대형 화면 위에 천장에서부터 걸려 있는 대형 화면으로 이 현장 밑에 있는 1층의 무대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는 진짜 대단한 공연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을 가는 동안에도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모든 화면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천정이 다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메 행사라는 거를 가는 모든 길 내에 아메이의 어떤 컨벤션 행사, 스프링 컨벤션이라는 행사라고 해서 쫙 걸려 있는 게, 진짜 가는 내내 처음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진짜 이 아메 행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어제 들어가면서 위압감을 느꼈다 하나? 정도의 대단한 어떤 그 장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멀었다는 게 조금 흠인데, 뭐 어디든지 우리는 뭐 거제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디가 됐든 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버스가 있어서 참 좋았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주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이제 그 각자 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애프터를 좀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비전인 액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액트 나우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를 아메리가 주장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하루 종일 그게 핵심이었고 각 섹션별로 기회, 도전, 성공이라는 섹션을 나눠서 세계적인 어떤 우리 그 스타이죠. 박세리 대표, 그리고, 지오셋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기회와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메이의 성공자들이 성공 스피치들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저희는 한국 아메이에서 사업하는 큰 리더님들을 저는 음원으로만 들었지, 실제 보는 건 어제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조승봉 리더나, 장희수 리더님, 그리고 뭐 주재호 리더님, 이런 분들, 저는 진짜 음원으로만 듣다가 그분들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실물을 이렇게 뵙는다는 것도 굉장한 저 나름의 그거였고요. 8년 동안 없었던 이런 행사였습니다. 월드와이드 그룹이 사실은 이제 FED라 해서 2월 달이면 항상 이런 어떤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잠실 체육관을 빌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없다가 이번에 하는 큰 행사가 정말 제대로 한번 뭔가를 보여준 게 아니었나.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 아메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확 살아나는 그런 하루였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가 너무 이 서두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오늘 갔다 오신 분들의 애프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은 안 하셔서 참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아까 신하이드님은 애프터를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름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문숙 리더님부터 한번, 우리 애프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원숙입니다. 어, 버스를 타고 갈 때부터 저는 미팅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제 리더님 잘 못 만나시던 분하고 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가는 여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도 너무 좋았고 이상호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입구부터 와 완전 대단함을 느꼈어요. 이국적인 분위기. 저는 두바이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두바이 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이 장소 자체부터 완전 이거 무슨 아메이랜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부터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사람이 너무 많고 이래서 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완전 그냥 아메이화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아메이 비전이 이런 것이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바이옴이라든지 뭐 이런 웰니스 헬스 쪽으로 간다라고 막 얘기만 듣고 참 앞으로 또 아메가 더 대단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거기 가서 이제 지우스 대표 강의를 듣고 하면서 아 진짜 더 열심히 빨리 더 네트워크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 행동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9분의 이렇게 섹션별로 스피치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오늘도 물론 제가 또 새로운 분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했지만 이게 돈이 됩니까? 이게 돈이 돼? 뭐 이렇게 이제 묻는 분에게 굉장히 힘이 실리고 프로포즈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 프로포즈는 그냥 뭐 시스템이라든지 같이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물심양면을 도와주겠다고 된다고 힘이 많이 실리는 사업 성과를 하면서도 그 발견할 때 이런 큰 미팅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야겠구나. 뭐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가 짧고 가깝고 뭐 가까워서 가고 멀어서 안 가고 이거는 사업자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미팅은 무조건 진짜 도시락을 싸가지고라도 가서 내가 듣고 직접 느끼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 여운이 가시기 전에 빨리 현장에서 뛰면서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저희들이 막 너무 이 식당 이런 데서 줄을 많이 서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도 이런 그 말씀에 의하면 이런 꼬라지는 못 봤다. 오늘이 도대체 무슨 행사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행사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장소, 사람, 뭐, 많은 성공자들, 여러모로 제가 뭐, 아메 비전을 제대로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어, 뭐, 멀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뭐, 크게 강요는 하지 않았는데, 진짜 끌고라도 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보고 온 것이 너무 아깝고, 다음에는 더 많이 진짜 초대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좋은 미팅이었고, 감동적인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다르시네요. 자, 그러면 좀 급하게 가볼까요? 조승주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조승주입니다. 저희는 차 한 대로 맞춰서 가려다가 스폰서님께서 연락 주셔서 그 최주희 다이아몬드 리더님 팀에, 자리가 있다 해서 거기에 섞여서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창원으로 가서 같이 합류해서 올라가게 됐거든요. 가는 첫 출발선에서 제주이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엄청난 막 먹을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런 거에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내내 좀 처음 이게 막 자가로 이렇게 다니다가, 어, 버스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가니까 막 멀미 나는 막 가다가 막 그런 고생을 하고, 그래, 딱 도착했는데, 아레나 그쪽에 딱 들어가면서
그 모든 그게 힐링이 딱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무슨 궁전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딱 느낌이 들었고, 그 행사장에 딱 앉는 순간 제가 옆에 계신 양성희 리더님께 뭐라 했냐면, 내년에는 남편들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승희 리더님이, 맞다. 이거 너무 볼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뭐 이런 게 하지 말고 이런 장소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신한 리더님처럼 그렇게 하고 왔고, 거기서 리더님들의 그 진짜 살아있는 것이 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주었고, 저희가 CD나 이런 것들로 들었던 그 리더님들이 거의다가 28년, 30년, 29년 막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2세대 경영을, 이게 2세대가 바톤을 받아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내 20년 후, 30년 후에는 내 자식이 저 자리에 서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짐하고 오게 됐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자리도 됐었고요. 거기에 그 이정선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작년에 그 출산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임신, 출산 뭐 이렇게 시험관 아기부터 이렇게 다 하셨는데 또 입덧을 또 머리로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해내셨다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하는 거고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다라는 그 말씀에 아, 성공자들은 상황을 탓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편안한 것을 찾지 말아야 되겠다. 내 목표를 향해서 방법적인 것을 찾지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또 그 강의 들으면서 저희가 또 지호셉 대표님을 또 저는 처음 뵀거든요. 강의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근데 그 나와서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쫙 설명해 주시는데, 와, 정말 진짜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진짜 빨리 빨리빠르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번 미팅에 참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탱과를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학습적인 면은, 나무로 치면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컷 미팅들은 내 뿌리에 그 견고함을 장가지를 치고 그 견고함을 단단히 내리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가니 안 가니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저희도 살짝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막 방송으로도 나오니까 방송으로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왜 가야 되는지를 정말 알았고 거기에 참석한 그 14,000여 명의 리더님들이 진짜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하나 듣고 막 간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그 속에 있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 사업을 비전을 알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저 자신이 또 자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진짜, 그 위에 그 목표점을 딱 찍고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내년 갈 때는, 저희 팀에서 진짜 버스를 안 내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버스 타고 내려서 한 애프터 그 말입니다. 거제에서 버스 한 대 내겠다고. 자, 일단 빨리 넘어갈까요? 정말 일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주 리더님. 잠 못 자겠는데요. 하현주 리더님 부탁할까요? 네, 하연주입니다. 어, 저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장소부터 진행하는 그 전체를 보면서 한국 아이맥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 퀄리티가 남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가 느낀 건 내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와서 성공자들의 그 말 속에는 성공자들은 다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었고 그래서 액트 나우라는 그 말이 저도 지금 많이 남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나의 행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을 조금 더 열심히 그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심하용 리더님의 강의가 저는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나는 갑자기 잘 된다. 그 말이 저한테 해주시는 그런 말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꿈에 대한 상상력을 늘 하면서 나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많이 마음에 담아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하나하나. 난 된다. 무조건 된다. 그죠? 잘 된다. 강문혜 이사님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진주의 강문혜입니다. 저도 어제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혼자 가서 너무 아쉬웠던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큰 행사가 처음이어서 그 FC 위원들 분들을 처음 그렇게 다 접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나 혼자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앞에 현주리 등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거를, 네, 저한테 칭찬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이 이때까지 무슨 도전이라는 단어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에 늘 좀 쉬운 걸 선택을 하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제 그 자리에 가면서 나는 진짜 도전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근데 이런 좋은 선택을 했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에 또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앉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네. 옳은 선택을 했으니, 이제 방향을 잘 잡았으니,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위원들 분 말씀 중에, 극과 속이 다른 사과,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 정말 미팅에 내가 100%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 나는 안다가 아니라 실제 몸에서 배어나는 그런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몸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에 내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헛수고 같은 헛수고는 없다. 이제 이거는 평소에 제가 뭘 배우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말이 꼬이지만, 어쨌든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혼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성공자를 보면서,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 리드님들도 보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거지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자세 하나하나나, 말투 하나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하나하나가 마음 쓰임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보는 자세에서도 너무 열정적으로 다들 너무 애기 같은 그 순수한 표정들로 즐기는 걸 보고,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내 마음을 내공을 쌓고 행동하는 것만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네, 우리 팀이랑 같이 못 간 게 저도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꼭 엄마, 아빠 잃은 아이처럼 뭔가 좀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과 이제 좀 더 우리 팀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액트 나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오늘은 애프터를 끝까지 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 우리 유효주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오주입니다. 어, 저는 1박 2일의 여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아이도 볼 겸 해서 서울을 갔다가 인천을 갔다가 왔는데,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아메이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건 공연 전문 공연장인데 그런 데서 아메이 행사를 하냐고 애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구경 잘하고 와 하고 제가 응원을 받고 갔는데 저는 그 행사장에 이렇게 그 스태프분들이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면서 그 파란 불빛 아래 불빛이 이렇게 감도는 그 13,000, 4,000명 정도의 그 우리 리더님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서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신은자 사장님 들어오시고 FC 위원님들 막 들어오시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데 스폰서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눈물이 들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걔가 이렇게 몸을 앞으로 이렇게 빼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눈물이 계속 나지? 하면서 정말 제가 그 전날도 운전을 해서 갔었고 이렇게 별로 컨디션이 좋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5시간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몰입을 했었거든요. 보통 그런 큰 행사를 가면 잠깐 중간에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리더님들의 19부대 리더님들의 스피치가 살아있는 스피치를 들으면서 진짜 이거는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저 모습에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했다 하고, 결단을 했다 하고, 행동을 옮겼다 하고, 용기를 냈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지금 제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들하고 다 이렇게 오버랩이 막 되면서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5시간 내내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잘하고 싶다. 진짜 잘하고 싶다.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그냥 계속 중간중간 눈물이 나는데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윤도현 밴드 공연을 30분 정도로 하는 공연이었는데 제가 그 4시간 반 넘게 긴장을 하고 몰입을 하고 들었던 강의가 그 공연 속에 함성을 지르는 그거에 저의 에너지가 날아가 버릴까 봐 스폰서님한테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자 그랬어요. 제가 YB 공연을 포기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 공연에 빠져서 다시 감정을 흐트러 버리면 내 몰입했던 그 에너지가 날아가 버릴까 봐 두 곡을 듣고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노래들이 주옥 같은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디서 제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YB가 공연하는 걸 보겠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스폰서 손잡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스폰서 성공해서 내 돈 주고 우리 콘서트를 보러 갈지언정 이거를 내가 볼 수는 없다. 스폰서 갑시다 하고 제가 손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또 내려오는 5시간을 차 안에서 스폰서님과 단둘이 그 공연 봤던 시간만큼 애프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스폰서님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냥 정말 잘하고 싶다가 저는 어제 5시간 동안 그 생각만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잘하고 싶다. 그냥 스폰서님의 티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티켓으로 아까 리더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파트너들 데리고 진짜 내가 주인공으로서 서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열정을 숨기지 않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계속 찍었거든요. 유튜브로 녹화된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내가 그때 찍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려고 순간순간에 짧게라도 녹화를 다 했는데 진짜 그 에너지 받았던 열정들을 사그라뜨리지 않고 올 해기년도 목표했던 바대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PT! 이상입니다. 예, 응원합니다, 유주님. 그래요. 우리 어제 신하인이도 옆에서 계속 눈물 훔치던 게 저도 몰래 지켜봤던 게 같은 느낌이 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기현 리더 애프터를 부탁합니다. 네, 의견입니다. 일단 장소가, 주는 힘이 남달랐고, 한 번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게 그렇잖아요. 장소를 바꿔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보고 오셨을 텐데, 비전이란 말에는 나의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어제 그 무대에서 가신 분들은 아마, 나의 20년, 30년 후에 아메이를 오용 리더님을 통해서 보셨을 거고,
내 아이의 아메이를 2세대를 통해서 아마 미리 보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력이 그닥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작업들이 나의 미래를 미리 보고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대를 보면서 내가 설렜다면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가 비전 보너스를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게끔 마이랩이라는 걸로 데이터까지 쌓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비전 보너스를 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미팅을 하면서 진짜 비전 보너스의 첫 해를 달리라고 이렇게 스프링 컨벤션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스템 활용 능력이 성장의 속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뜨리고 진행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그 유튜브를 보고는 지금 효주 리더님의 같은 저런 온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어떤 온도를 데웠기 때문에 아까 신앙이 대님처럼 진짜 할 수 있다.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향적으로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앞으로 이런 미팅은 예, 반드시 현장을 사수하고 함께 우리가 버스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 어제 이상훈 리더하고도 오면서 우리가 나눈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데려갈 수 있게끔 저희 박진수 이야 뭐 안 되면 2대라도 해서 함께 진행을 하자. 진짜 내일의 하루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듯이 랠리는 예.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꼭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굳게 하는 시간이었고, 결국은 스토리거든요. 어제 9분의 스피커도 스토리고, 박세리도 스토리고, 심지어 어제는 지호셉도 스토리였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스토리가 무대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의 삶을 스토리로 만들고 싶지 않냐고. 그걸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자고 프로포즈 하세요. 어제 어느 리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소비자는 만족시키고 파트너는 설레게 하는 일이라고. 아메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메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고 사업자를 설레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걸 보고 와서 우리가 할 일은 또 너무나 사소한 일을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만족시키고 파트너는 설레게 하는 거. 내일부터 제대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컨벤션 갔다 온 그 일정들 사실 좀 짧죠? 이걸만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는 너무나 짧은데 진짜 뭐 우리 뭐 맥주라도 하나 가지고 밤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너무 아쉬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신한이들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보물섬 지도. 자, 보물섬 지도를 우리 손에 다 쥐어줍니다. 아메이가. 자, 우리 손에 쥐었어요. 근데도 이게 보물섬을 가는 지도라고 분명히 손에 쥐어줘도 누군가는 이게 맞겠나? 이거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다. 이거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다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W라면요. 너무 아쉽잖아요. 세월이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 바로 증명이 될 텐데. 자, 지워졌습니다. 이거, 우리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아직도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로 성공을 해 나갑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벤션 갔다 온 이후 후기, 그거 잘 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 아니죠. 제품도 있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연 리더님 넘기겠습니다. 네, 후기 잘 들었고요. 정말, 감동은 거기 현장감에 가서 느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웠고, 유효주 리더님의 그 울먹이는 그 감동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나마 조금 현장 분위기를 조금 본 것 같고요. 정말 다음에는 꼭 현장에서 꼭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공지사항과 마무리가 있는데요. 먼저 공지사항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네,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죠. 2월 마지막 주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고요. 2월 25일 날 화요일 날 우리 비타 가득 젤리죠. 우리 추워물로 먹을 수 있는 젤리인데 비타민이 가득 들었습니다. 두 개를 구매하셨을 때 젤리 한 개를 또 더 주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로 이제 통합돼서 우리 기존에 온라인 교육을 뭐 이렇게 밀레니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했던 걸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성장을 원하는 ABO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고 신청 기간이 2월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건강 강의도 있고 또 허은정 아나운서의 퍼스널 브랜딩을 또 해주는 시간도 있으니까 일단은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이스가 또 업그레이드 돼서 2월 28일 날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다가오는 화요일 날에 OM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제품 교육 금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DBC는 이번 주는 없고요. 우리 3월 2일 날 일요일 날 조애낭 패밀리 3월 원데이 미팅이 대구 ABC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지영 수표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네, 우리 너무 큰 행사를 이렇게 보고 오면, 진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뭘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오감을 다 자극시켜 놓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모든 곳에 우리 리더님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그 시간들을 다 지켜보시고 또 각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느꼈을 건데 저도 어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비전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지효셉 대표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아까 스토리가 너무나 또 우리 아메 비즈니스 네, 그분이 상장을 하고 그 전에 어떤 행동과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도전이죠, 그분에도. 네, 그런 어떤 얘기가 너무나 와닿았고 우리의 이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전에 지유셉 대표도 얘기를 해서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컨설팅, 우리가 진짜 이 헬스 앤 웰니스 시장을 컨설팅 해주는 완전 지금 모두가 달라질 거다. ABO들의 어떤 역할들이 달라질 거라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저도 그 얘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확신이 오더라고, 이 안에서. 2030년 이제 한 5년 정도죠. 5년이 지나면 아까 뭐 W 얘기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 헬스 앤 웰니스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열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5년의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유색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더 세부적인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ABO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내 소비자들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해보게 해가지고 레포트 있잖아요. 그 레포트를 많이 설명을 해봐야 나도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이 레포트적인 어떤 설명을 해줄 때 저도 이걸 워낙 이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면역이 너무 다운돼 있는 사람들은 식단이 완전 다르게 대부분 면역이 좀 다른 이게 다운된 사람들은 식단을 또 다른 이런 식단의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 자체가 특히 시보라든지 장 자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식단이 또 다르게 나고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는 지중해 식단이 억수로 많았어요.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중해 식단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이 그 그림에 따라서 다양성이나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다르면 식단들이 달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도 설명을 할 때 이런 빅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이제 해서 진짜 여러분 건강 공부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얘기든지 누구한테 가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그다음 포스바이오틱스가 뭔지, 이게 우리 건강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온 스토리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와 이런 전문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적인 부분까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 정말 많이 해 놓으시면 다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 나도 이런 빅데이터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빅데이터를 좀 많이 지금부터는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곧 마이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도 그 FCA 2세 분들이 쭉 이렇게 같이 나올 때 이제 연령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미 FCA의 이제 자녀들을 저도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더 많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내가 나의 꿈이 저는 EDC, 파운더스 EDC 정도의 꿈이에요. 뭐 FCA 부분에 대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정말 이런 시장들이 커지게 되어지면 우리 2세, 우리 자녀들이 정말 2세로서 또 그 자리에 서서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자리에 어제 그 자리에 우리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력에서 제가 정말 더 이렇게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피너베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선택. 내가 참 이 일을 참 선택을 잘했구나. 거기에서 볼 수 있고 그 선택을 잘했다고 하면 선택을 했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을 통해 가지고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제 그 공간이 그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선택적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거고 확신이 있었을 거고 또 요 안에서 정말 이 믿음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게 나에 대한 믿음이든 회사에 대한 믿음이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든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든 글로벌 아메에 대한 믿음이든 어떤 제품에 대한 믿음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생겼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 거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신념 결국은 이 일은 자기의 신념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나 이 안에 이 오감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리더님들이 얘기를 했을 때 대가 지불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스피치 안에서. 우리가 한때에는 이 비즈니스를 너무 크게 봤을 때 대가 지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게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로 오게 된 거죠. 뭐 워라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근데 여러분 뭐 트렌드를 보면 자꾸 바뀌죠. 워라밸을 선호했다가 지금 워라밸을 하면 안 된다. 뭐 하루하루 분초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초자연적으로 다 개인화, 더 초개인화를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TV 프로에 보면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우리가 함께 한 그 가치가 너무 컸고 그때 그 가치가 자기는 지금도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연예인이 자기가 우리 그때를 생각해서 함께 뭔가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우리 비즈니스가 세상의 트렌드는 초개인화로 자꾸 이렇게 나갈지언정 그 다음에 오하운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할지라도 이게
어떤 성공이라는 부분, 도전이라는 부분, 어떤 기회라는 부분들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액션이라 했죠. 이제는 한국 아메 글로벌 아메가 액션에 이제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고 가고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생각들이 정말 대가 지불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해서 내가 그거를 5년이란 기회 안에 이 대가 지불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조금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실 건지 이것도 선택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대가 지불이라는 어떤 단어의 모든 리더들의 언어가 너무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들어서 정말 그게 또 한번 생각이 좀 이렇게 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가 또 트렌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생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퀄리티는 올라왔지만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변하고 있고 대가 지불이라는 부분을 어디선까지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책임져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리더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광대한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감동까지 나온 그런 2월의 마지막 탱크와 미팅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찍을 텐데 좀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이 화면이 다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포즈 바꿔주시고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끝났습니다. 준비하신 리더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